네. 이번에 함께 배울 작품은요. 김혜란 작가의 도도한 생활입니다. 도도한 생활, 이걸 설명하기 앞서 일단 김혜란 작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1980년대, 80년에 출생했던 작가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꽤 젊은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김혜란 작가의 작품 몇 가지를 다시 또 이제 찾아내서 읽고는 했는데, 역시 정말 필력이 좋은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도한 생활은 그 제목에서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하다. 고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걸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피아노라고 하는 소재죠. 음, 이 피아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집이 어려워지게 될 때 이 피아노를 팔면 그래도 80만 원 정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에 8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중고 피아노가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결코 이렇게 싸고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정확히는 이 가게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 서술자, 나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고 중산층의 삶, 그 만두 가게가 꽤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다소 풍요로운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피아노라고 하는 뭐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계상 도라고 하는 게 가장 낮은 음계죠.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이 도도한 생활에서 이 도가 나타내는 게 집안이 파산하고 나서 어려워진 상황에서의 그 이전의 중산층의 삶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처지는 또 주인공이 상경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언니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집이 반지하 월세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목, 도도한 생활입니다. 감상 열개 보시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현실을 형상화한 현대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때를 살아가던 청년이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는 있겠으나 어, 아는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볼까요? 어린 시절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꽤 잘 돼요. 이 만두 가게가 꽤 잘 되고 뒤에 보면 아빠가 파산할 때 외에는 별 언급이 없는데 이 만두 가게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이제 배달 일인데 배달 일이고요. 배달 일을 또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좀 설렁설렁하고 심지어 바빠지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 아빠가 지금 뒤에 이제 큰 사고를 치는데 자잘하게는 그 전에 이제 뭐 원래 배달을 가는데 그 배달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쁠 때는 오히려 배달을 안 해. 배달 안 하고 어딘가 숨어 있어.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도박하거나 아니면 인형 뽑기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나에게 피아노를 사줍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가 가게 안에 있어요. 가게. 만두 가게. 만두를 먹다 보면은 이제 만두 주문하는데 옆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어지간한 외향인들에게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남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피아노를 치라는 건 쉽지 않잖아. 또 어렸을 텐데.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약간의 보람이 있는 거야. 내가
남부럽지 않게 딸을 가르치고 딸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약간 보여주는, 그러면서 엄마는 자신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안과 안도를 보여주는, 잘 나가고 있다,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는 소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비보증으로 집안이 망해서 막 값진 물건 팔 때 이걸 몰래, 예, 말하자면 피신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은닉을 시키는 거고, 이걸 가져가서 이걸 이제 잘못하면 이제 차압딱지 여기 붙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대학에 합격한 내가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 갈 때 이 피아노를 들고 가게 됩니다. 뒤에 보면 학습 활동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외삼촌이 용달 트럭에다가 이걸 싣고 옮겨가는데 집주인이 놀라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뭐 치고 못 치고의 문제를 넘어서 반지하 월세를 사는 애들이 갑자기 무슨 피아노를 싣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2000년대로 봐도 반지하 월세방을 살고 있는 애들이 들고 올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고 안 치고는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소 고가의 제품이고 이것을 들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자, 등록금 모으기 위해서 나는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언니도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보면 치기공사 내지는 치위생사를 전공한 것 같아. 근데 음, 이게 아무래도 수련 기간이 좀 짧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편입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초여름이었다.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어. 점점 장마로 향해 가고 있죠? 그때 느끼는 게 창밖 보도 위에 빗방울들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왜요? 여기가 지금 반지하 월세방이기 때문이죠. 반지하기 때문에 머리 위로 물결들이 피어오르고 머리 위에 지금 비들이 떨어지고 이런 거지.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냥 건포도를 먹고 이걸 즐기는데요. 이게 그냥 건포도가 되게 맛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자신이 살고 있는 처지에 상반되는 거예요. 건포도. 방아는 눅눅한데 건포도 이제 말린 포도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가 자라는 이 원산지인 캘리포니아는 어때요? 굉장히 습도가 낮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게 뭐야? 지금 살고 있는 눅눅하고 어두운 월세방과는 상반되는 환경이지. 그걸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니는 번화가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 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새벽마다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이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학원에 갔습니다.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무겁게 들고 학원에 갔다. 예,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여기서는 가난을 단순히 가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과 감각적 표현으로 더 와닿게 설명하고 있죠. 주말이고 굉장히 피곤해 하고요. 언니는 종종 얘 애인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가끔 술 처먹고 언니의 애인이 막 오기도 합니다. 언니의 애인은 나이가 좀 많아요. 거의 10살 가까이 8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헤어지긴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듯이 자꾸 술 먹고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나는 TV 앞에 앉아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다. 왜 자세히 이렇게 열심히 듣냐 하면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반지하고, 반지하는 습도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곰팡이가 잘 피고, 그것도 없앤다고 그래도, 아니, 곰팡이를 당장 세제 같은 걸로 없애더라도 곰팡이가 잘 피어나는 환경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러있다는 합성세제.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광고했어요. 햇빛 알갱이가 들어서 세탁물을 더 하얗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했던 세제가 있습니다. TV에선 곧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했지만 나는 습기 제거제를 사다가 다 이제 세팅도 해놨고 마치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는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니까 맞기 전까지.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도 모았고 피로와 긴장,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자신이 조심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고 싶은 거. 왜? 지금 나는 이 서술자인 나는 알바하고 등록금 모으고 또 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알바를 하는데 그게 타이핑한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예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뭐다? 가전제품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압박이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꿈을 꿔요, 꿈을. 근데 어떤 꿈이냐?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는 거야. 이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 타자수가 돼서 끊임없이 똑같은 문장을 치고 문제를 풀고 오타를 맞고 이렇게 하는 이 일상이 있죠. 일상. 이 부정적 일상이 이 꿈, 악몽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참아보는 거지. 희망이 있어. 자, 9월에 계약하죠. 9월에 계약하니까. 2학기 계약하니까 8월에 이제 알바해서 모은 돈 가지고 등록금도 해결됐고 이거 갖다가 옷 사러 가야지 화장도 언니한테 배우고 다음 아르바이트 안 할 수는 없어 생활 때문에 안 할 수 없는데 꼭 밖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 우울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어때요? 계절, 시간은 느릿느릿 지나가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는 어때? 점점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청춘. 어떤 수필에선 그렇습니다. 청춘이란 말을 그 이름을 입에만 올려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이름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 지금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춘은 어때요? 햇빛을 못 봐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 방 안은 눅눅했어요. 곰팡이가 점점 피고. 사실 그 피아노, 엄마의 보물이면서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재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대로 망가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깨끗하게 좀 닦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시 그 피아노, 계속 연주해왔던 그 피아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가지런하게 건반들이 놓여져 있죠. 여기 있는 표현 보면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짝 메모를 더했습니다. 뭐냐면 연주하지 않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청춘도 화려하고 화사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가난에 이끌려서 그러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창백한 것처럼 악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 너무너무 한번 그 건반을 눌러보고 싶어. 용기를 내서 손가락에 힘을 주었는데 재밌습니다. 도 하나 쳤더니 어때? 마치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나방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방일까? 나비가 예쁘잖아, 그죠? 근데 나비가 이 환경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건 아니고 자주 보는 건 나방일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빠삐용이 나방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비도 빠삐용이고 그래. 나방과 나비 다 빠삐용. 구분이 없어. 단어로. 그래서 어쩌면 음, 작가가 이것도 의식하진 않았을까라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추정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자,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나방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소리가 흉측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주 보이는 게 오래오래 나풀거리고 나는 나방일 뿐인 거지. 이 화자, 서술자는 이걸 이 음계, 이 소리를 아름답다고 느꼈던 거지. 되게 웃기는 건 이 소리 한번 딱 나니까 바로 주인집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모두 이쑤시개 꽂고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아니에요? 아닌데요? 친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 하다가 곰팡이 얘기. 요거는 뭐예요? 이건 집주인이 사실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어때? 지아는 원래 그렇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대화를 회피합니다.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서 버튼을 누르면서 좀 연출을 해보는 그 피아노를 치고 싶은 것을 욕구를 전화를 누르면서 전화 버튼을 누르면서 좀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곱씹습니다. 집주인의 부채기만 태도.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폭우가 내렸고요. 만두라면 먹으면서 연속극을 보고 있고 늦어지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을 잡으니까 축축해요. 왜? 물이 새고 있었던 거죠. 자,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고요. 새까만 빗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마치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음,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사실 이건 자신의 내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괴로움이 투영된 모습이겠죠. 언니의 통화는 담담했는데요. 그래서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섭섭한 거는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으니까. 그런데 또 안심이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이유는 음,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일들을 합니다. 가전제품에 콘센트를 뽑고 수건 대고 오케이 잘 처리했어. 됐어. 하지만 쉽지 않죠. 다시 빗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가 그치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전화합니다. 언니, 왜? 비와.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근데 자꾸 와. 언제 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언니도 그냥 언제일진 정확하지 않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라는 말만 하고 끊습니다. 사실 언니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은 벌써 발등까지 차올랐고요.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물이 넘칠 때 맑은 물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사수고 역류하고 이러면서 막그 안에 있던 막 담배꽁초 막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정말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주인집에는 얘기도 못해. 사실 주인집에 도움을 청하는 게 맞죠. 이게 말 그대로 이 집주인이 2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전화해서 도움 청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요. 이 와중에 아시죠? 뭔가 막 너무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운데 꼭 그때 뭔가 더 안 좋은 일도 하나씩 더 붙어. 그리고 그때 인내심이 막 확확 떨어져. 첫 번째, 아빠의 전. 돈이 필요하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너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전화를 받으면 너무 미안한데 없어. 끝. 근데 지금 사실 등록금 위해서 돈도 벌어놨잖아. 그때 맞춰서 아빠 제가 전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또 이거 끊었어. 끝났어. 그랬더니 얼마 뒤에 뭐해? 술에 취해 찾아와. 언니의 예전 여인이 또 와서 뭐 이제 울면서 정신없어. 그러고 현관에 지금 막 물 새고 있는데 거기 철푸덕하고 넘어졌어. 그래서 쓰러져 있어. 그래서 그 애인을 가까스로 피아노 의자 위로 옮겨 놓였어. 빗물 아까 발등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고요. 망했죠. 이건 방법이 없어.
피아노 점점 잠겨가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됐어? 뭔가 절망, 아예 좌절을 하게 돼요. 오토바이. 이전에 이제 오토바이 가지고 멋내고 폭주족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있겠지. 네. 거기가 막 부르릉 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가 마음을, 가슴을 긁어놓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언니의 꿈, 나의 현실, 가정의 어려움, 둘 다 고생했던, 언니와 내가 고생했던 시간들이 다 하늘 위로 떠올랐어. 다 날아간다는 게 해소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가 눈에 들어오고요. 연주를 바로 해버린다는 거지. 나는 편안하게 연주를 해버립니다. 저 이 노래, 이 음계가 보여주는 어떤 곡인지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몰라요. 네. 어쨌든 아예 그냥 약간 도 하나 누르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연주를 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자신 처지에 대한 좌절감과 괴로움을 담아서 연주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사내의 몸, 그러니까 옆에 그리고 누워있는 언니의 옛 애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나고요. 비는 계속 내리고 나는 반지하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는 또 어떤 꿈을 꾸는지 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기괴한 상황이죠. 그런데 나는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남루한 삶을 버티려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이렇게 승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체의 내용이었고요. 복수 퀴즈를 보시는 분들은 또 나머지 범위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같이 내면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단원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랄게요.